인천 능인사가 조계종의 대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후원사찰 1호로 등록한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지역의 통일운동을 주도할 인천본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23일 원적에 든 조계종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분향소에는 대종사와 한 시대를 함께했던 원로 스님들의 애끓는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으로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 열반 70주기를 맞아 추모달의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월정사는 미래를 통찰하고 시대의 아픔을 구제하고자 했던 스님의 유지를 계승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수행을 했던 우리나라 스님들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며 미얀마의 평화 안정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호흡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북한과 인접한 인천 지역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갈 대표 도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인천 능인사가 조계종의 대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후원사찰 1호로 등록한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지역의 통일운동을 주도할 인천본부가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해안과 인접한 인천 지역에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통일 도량과 푸른 한반도가 새겨진 현판이 내걸립니다. 조계종의 통일 사업을 지원할 후원사찰 등록 기념식, 설악산 신흥사 인천 포교원인 능인사가 1호 도량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월우스님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준비의 물꼬를 터준 능인사 주지 지상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는 북쪽하고 진로 가깝게 적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능인사의 후원 사찰 1호로 갖는 것은 북쪽 진로 가까운 쪽에서 시작을 해서 저 아랫역까지 쫙 내려가서 한반도 평화 조성의 물길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 땅끝 마을 해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사가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처음으로 후원 사찰에 등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지만은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남쪽에 가서 이렇게 또 2호로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추진을 이렇게 쉼없이 할 생각입니다. 민추보는 종단의 통일운동을 전담할 지역 본부도 하나둘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부산 지역 본부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5월쯤 인천 본부가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본부장은 인천불교 총연합회장을 지낸 법명사 회주 선일스님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인천에서 우리가 많은 회원들이 일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북한과 남한이 합쳐서 앞으로 통일의 뒷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민추보는 후원 사찰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교 문화재를 복원하고 각종 구호 활동을 펼칠 통일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평화통일 운동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겠다는 것입니다. 인천 능인사를 시작으로 조계종의 대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후원사찰 가입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지난 23일 원적에 든 조계종 쌍계총림방장 고산당 해원대종사와 한 시대를 함께했던 원로 스님들의 애끓는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쌍계사 파령루에는 법주사조실 월서스님과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스님, 은혜사조실 법타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스님 등이 고산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형님, 내 원궁 옆자리를 비워둬요. 곧 갈 겁니다, 저도. 극락세계에는 그런 법문들, 그런 안강을 쓸 데가 없습니다. 근시님 빨리
오셔서 이 사바세계에 종단에 못한 일들, 중생제도 못한 일들을 모두 섭렵해서 교화 중생하시기를 주무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교 유래 통달하고 종단과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정진으로 수행자들의 모범을 보인 고산대종사의 뜻을 잇겠다는 후학들의 다짐들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때고 말과 행동이 같으셨으니 오늘 쌍계에 있는 바람과 꽃처럼 편하게 안아주심이 덕행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솔선수범으로 받겠습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불자들의 발길도 이어진 가운데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방송 포교를 통해 고산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들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고산 해원대종사의 분향소를 조문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오전 이규민 의원 등과 함께 조계사를 찾아 지난 23일 입적한 고산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대웅전에서 추모했습니다. 오후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김성태, 이은재 전 의원 등과 함께 분향소를 방문해 국화꽃 화분을 재단 위에 올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던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 당연히 와서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빌러왔죠. 고맙습니다. 조계사는 지난 25일부터 대웅전에 고산 스님의 분향소를 마련해 일반 불자들도 분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 선지식으로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 열반 70주기를 맞아 추모달해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월정사는 미래를 통찰하고 시대의 아픔을 구제하고자 했던 스님의 유지를 계승해 코로나19 등 시대적 고통을 구제하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산에서 출가해 1899년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지표인 경허스님 문화에서 개호한 하남당 중원 대선사는 암울했던 시대 한국 불교를 이끈 대표적인 스승입니다. 스님은 특히 수자들을 지도한 선사로서 금강경과 화엄 사상에 정통한 강백으로서 엄정한 율사로서 근현대 한국 불교 수행 정신을 상징하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26일 스님의 7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수행을 바탕으로 무생명의 고통을 함께했던 스님의 선풍을 새겼습니다. 또 아무랬던 시대 이 종단을 지도해왔던 그런 지도의 이념, 또 미래를 널리 아마 통찰하고 굳건한 불교의 근본 정신을 지켜가고자 했던 그런 수행 정신과 사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남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면서 참선과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의 승가 오칙을 제창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후학들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도 세속의 권력과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추상 같은 수행 가풍을 남긴 참된 수행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월정사는 코로나19와 기후재난 등 시대의 위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계승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아픔을 다 구제하고자 했던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면서 널리 선양과 또 시대적 또 종단의 종풍이 되고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삼중 도량 교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운영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하는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우호 신임 인사혁신처장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 인사행정 전문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 윤리 확립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우호 내정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등을 지냈고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재임 중 청와대 불자회인 청불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하고 군부 쿠데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미얀마의 자비와 평화가 오기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기금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모금 운동을 통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비롯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얀마에서 수행을 했던 우리나라 스님들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며 미얀마의 평화 안정을 발언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얀마인들은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현재 미얀마는 전쟁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들에게 군경은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그 총뿌리는 이제 14살 소년과 7살 소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진입한 군경의 테러에 겁먹어서 아버지 품에 뛰어들어가는 7살 아이에게 잔인하게 총으로 쏴 죽었던 주한 미얀마 사부대중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이 같은 미얀마의 참상을 알리며 군부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와 함께 유혈진압 즉각 중지와 한국 정부의 미얀마 경제제재, 유엔의 인권보호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수행을 했던 우리나라 스님들은 미얀마의 평화 안정을 기원했고 과거 우리와 닮은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인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피와 희생을 흘렸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또 인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국회에서 열리는 법회를 시작으로 즉시 살상이 중지되고 또 미얀마의 민주화의 봄이 열리기를. 이번 행사를 적극 도운 한국명상총협회 회장 각산 스님은 지난 2003년부터 수년간 파옥승가 수행센터와 미얀마 밀림 등에서 수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신도들과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승가의 도움 속에 수행 정진했기에 피 흘리는 미얀마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온 인류와 함께하며 불교도 국가 미얀마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삼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혈 진압에 스님과 불자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백미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두 사찰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450만 원 상당의 백미 90포를 진안 지역의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많이 힘드시니까 그래도 이 쌀 한 톨 한 톨이 희망이 되고 건강지킴이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안불교계는 매년 공양미를 모아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백미 나눔을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호흡기 건강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실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며 환기를 해주고 밖에서는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이 뿌얘지고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신경 쓰게 되죠.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목이 아프게 되면 안 좋으니까. 미세먼지는 최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3, 4월은 농도가 짙어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이제 기도 점막을 또 자극해서 기도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미 발생한 염증 반응을 또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맞물리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최근 5년간 4월에 발생한 황사는 평균 1.4일이지만 30년치를 모아보면 2.5일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황사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법도 요구됩니다. 이제 황사용으로 인증된 마스크를 쓰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마스크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올바른 착용 방법인데 그 코와 그 입을 완전히 가려주고 또 얼굴에 이 밀착이 잘 되도록 본인의 얼굴 크기에 잘 맞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예외입니다. 숨이 찬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게 밀폐가 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착용하는 것이 본인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그냥 삼가는 정도로 조심을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실내에선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바깥 공기가 나쁘다고 환기를 안 하면 실내 공기질은 더욱 악화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또 이제 집안 안에서도 사실 미세먼지 농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집안 공기 환기를 시킬 때 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부산의 도심 포교도량 보각사 회주 법단 스님이 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불사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담 스님과 보각사 신도들은 어제 서울 마포동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이선재 사장에게 쌀 1,000kg 상당의 방송포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시대 불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방송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담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발전과 방송포교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BBS 사장은 불교 발전을 이끄는 포교 매체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법담 스님은 다음 달 보각사 대구 법당을 정식 개원하고 7월에는 서울 강남에 새 법당을 열어 전국 규모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협력 체계를 갖추는 일들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산업 현장에 자리 잡아야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태안 서부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사업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돼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고 더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855명으로 처음 800명대로 떨어졌지만 작년에 882명을 기록하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 2월에만 전국에서 중대산재로 8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현장에서의 노동자들 이 중대재해가 노동자들의 부주의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전혀 상식 이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반 여건이나 보장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산재 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일으키자 정부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 합동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 현장 8,000곳에 대해 본사 중심 관리를 정착시키고 1억에서 100억 사이 중소규모 현장 11만 곳에 기술 지도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레스기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제조 사업장 5만 곳을 밀착 관리하고 화학 사업장은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 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 간의 구분을 두는 산업 현장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제도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환경과 고용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원가 절감 논리 등에 묻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게 상호 존중이라는 측면을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갈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불교의 연기법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아니할래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약자를 배려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후원사찰 확대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후원사찰 1호로 인천 능인사가 선정됐는데요. 불국의 대북사업 활성화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